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중국에서는 630만원짜리 초소형 전기차가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은 전기차 개발에 늦어왔다고 평가되었지만 우리보다 먼저 19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경-EV를 개발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닛산과 미쓰비시가 최근 발표한 경-EV를 분석하면서 현대차 기아의 경-EV의 개발 방향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경차 시장은 10만 대 이하로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캐스퍼가 새롭게 참여했지만 모닝과 함께 경차 시장을 이끌어왔던 스파크는 단산이 됩니다. 고유가 시대가 되면서 경차 부흥의 기대도 있지만 한국의 경차는 크게 두 가지 문제로 크로스업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성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캐스퍼의 경우 광주형 일자리 사업 형태로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연봉 3,500만 원이란 캡을 씌워 코스트를 낮췄습니다. 그러나 이를 보상하는 광주시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노조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27년이면 자본 잠식이 예상되니 민간 기업에 매각하라는 뉴스도 들립니다. 현대차 기아는 경차 수요를 환기하기 위하여 벤 사양을 추가했습니다. 물론 물류가 세분화되면서 벤 수요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요 감소를 막는 역할이지 수요를 확대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에서의 경차가 계속하여 존립하려면 부품업체까지 고려하여 모델당 최소 5만 대 이상은 생산되고 판매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테슬라 모델 3 Y처럼 부품 공량화를 80% 이상 하면서 신모델을 추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고객이 실사용 조건에 맞는 차로 매력적인 가격에 불편하지 않은 항속거리를 갖춘 전기차는 어떨까요? 그런데 경-EV는 한정된 규격 때문에 배터리 용량을 크게 할 수도 없고 항속거리를 늘리는데도 차량 가격과 수익성에서도 한계가 있는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2년에 최초로 개발되었던 레이 전기차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이 차는 연구소에서 제대로 개발한 전기차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연구소는 수소차에 올인하고 있어서 전기차는 한번 시험용으로 한다는 기분으로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배터리 용량 16.4kWh, 50kW의 전기 모터로 1회 충전 시 91km밖에 갈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가격은 4,500만 원이었습니다. 팔 수 없는 차를 만들었던 거죠. 중국, 일본, 미국, 한국에서 전기차가 늘고 있지만 일본의 전기차 시장 규모는 약 2만 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하이브리드 차가 지배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닛산과 미쓰비시는 공동 개발한 사쿠라와 EK 크로스라는 경-EV를 발표했습니다. 닛산이 아리아, 도요타의 BG4X, 수바루의 솔테라처럼 450만행 이상의 EV가 주력이었던 일본 시장에 경차의 리더인 다이하츠, 스즈키, 혼다보다도 3년 앞서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경차 시장은 전체 판매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전 승용차 메이커들은 다 경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발 생산의 주체는 경차 전쟁에서 살아남은 다이하츠와 스즈키, 혼다, 닛산만 하고 있고 도요타, 수바루, 마쓰다, 미쓰비시는 OEM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경-EV가 팔릴 것인지에 대한 회의는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닛산의 사쿠라 경-EV는 3주 만에 11,000대의 수주를 확보하면서 성공하는 듯 비춰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요타, 수바루의 수주 실적은 매우 미미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본 경차들의 전기차의 개발 과정을 분석해보면 한국의 경-EV 개발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겟 고객은 어떻게 설정하였고 배터리 용량과 항속거리, 차량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었을까요? 이 경전기차는 20kWh의 배터리 용량과 47kW의 모터 성능으로 180km의 항속거리로 설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문이 있습니다. 왜 배터리 용량을 이들은 20kWh로 설정했을까요? 닛산과 미쓰비시 마케팅에서는 경차 운행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우선 타겟 고객을 선정했습니다. 일본 경차 보유자는 과반수 이상이 50대 이상 고령자이며 성별로는 63%가 여성입니다. 출퇴근이나 등하교용도 비중이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차 보유자의 90%가 인구 밀도 4,000명 이하의 도시 교외와
지방에 살고 있고 또 그 반수가 인구 밀도 500명 이하의 지방과 중산간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월간 평균 주행거리는 200km 미만이 4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1개월을 30일로 계산하면 1일 평균 6.7km를 운행하는 정도입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닛산의 마케팅은 지방도시나 교외에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주부층을 1차 타겟 고객으로 복수 차량을 보유한 세컨드 수요를 2차 타겟으로 설정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방도시가 소멸되고 있어 주유소가 자기 집에서 먼 특성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전기차로 하면 기존 고객을 대체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해가 닥쳤을 경우 일반 가정에 하루치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도 경 EV를 쓸 수 있다는 USP도 만들었습니다. 상품기획 담당자는 경차 고객이 80%는 일일 주행거리가 50km 이하이고 30km 이하인 고객도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경차의 한정된 스페이스에 수용되는 배터리 용량을 결정했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너무 커지면 충전 시간이 길어지고 열도 발생하여 냉각 성능 대책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셀이 많아지게 되어 배터리 자체의 코스트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사항들을 총합적으로 고려하여 20kWh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만 충전에서 180km의 항속거리는 94%의 사용 환경을 커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말에 풀 충전하여 주중에는 충전하지 않고도 경 EV를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200V의 전원을 이용하여 일요일 밤에 7에서 8시간 충전하게 되면 풀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평일 하루 30km를 주행한다고 하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5일간 합계 150km의 주행거리가 됩니다. 여기에 조금 여유를 갖게 하여 약 180km의 주행거리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 20kWh의 배터리 용량으로 결정한 큰 요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설정되었을까요? 일본의 경차는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경승용차와 경SUV, 경상용차가 있고 경승용차는 전고가 낮은 로우루프 경차, 전고가 높지만 스윙도어를 갖춘 하이트 경차, 슬라이딩 도어를 갖춘 슈퍼 하이트까지 다양하고 가격도 80만원에서부터 2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경차 판매 탑 10 중 1위부터 3위까지는 혼다이 N박스 같은 슈퍼 하이트 경차들입니다. 실제 이 차들의 구입 가격은 어느 차종이나 200만원이 넘었습니다. 닛산과 미쓰비시가 공동 개발한 경 EV 가격은 240만원에서 295만원까지 매우 비싸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가보조금 55만원과 자치제 보조금, 예를 들면 동경도의 보조금 45만원을 합치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구입 가격은 최고급 트림이라 해도 200만원 이하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전기차의 매력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가격으로 일본의 경 EV는 이익을 내고 있을까요? 닛산 리프와 기존 경차인 데이즈의 기술과 부품을 이용하면서 개발비를 최소화하여 이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닛산은 가장 많이 팔리는 슈퍼 하이트 경차 룩스 대신 하이트 경차인 데이즈의 플랫폼을 가솔린차, 전기차 둘 다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룩스는 좌우 슬라이딩 도어를 채용하고 있고 전고가 더 높아 차량 중량이 무겁기 때문에 항속거리를 낼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에서 인버터는 신규 개발했고 모터는 하이브리드 차에 쓰는 것을 감속기는 리프에 적용하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리튬이온 전지는 중국계 엠비전 AES-C로부터 조달하고 있고 배터리 용량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20kWh로 하여 시내 중심으로 하면 약 120km를 주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지 케이스를 직접 제조하여 전지 케이스 내에 전지 모듈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전지팩을 내재화했습니다. 전지팩의 냉각 방법에도 원가 절감을 추진했습니다. 아리아 등의 냉각 방법은 순행식이지만 경 EV는 에어컨 냉매를 사용하여 전지팩을 냉각하는 방법으로 변경했습니다. 순행식에서는 냉각수를 순환시키기 위한 기기를 추가해야 하지만 에어컨 냉매를 사용하여 전지팩을 냉각시키면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 없기 때문에 코스트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만 대 이상이 되어야 전기차 전용 라인을 만드는 기준이 되는데 큰 물량이 예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 업체들이 하는 방식으로
가솔린차와 홀류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다른 점은 작업 순서를 가솔린차와 거의 동일하게 만들었고 조립 공구도 공룡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전지팩을 바디에 탑재하는 데는 머플러 치유 공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공정에서는 배기관과 전지팩이 별도의 장소에 놓여 있어 작업자는 시스템 지시에 의하여 라인에 흐르는 가솔린차의 바디에는 배기관을, 전기차 바디에는 전지팩을 조립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가솔린차와 전기차의 작업 순서를 가능한 한 같게 하여 작업 효율 저하를 막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 기아의 경 EV는 어떻게 개발될까요? 굉장히 매력 있는 가격의 경 EV가 되기 위해서는 마케팅에서 모닝과 레이 그리고 캐스퍼의 사용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항속거리를 상품 기획에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차의 경우는 일본보다 항속거리가 길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JWLTP 방식보다 더 엄격한 테스트를 하고 있고 한국의 경차 사용 조건, 자동차 문화 또한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기아에서는 200km 이상의 항속거리가 경전기차의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 시장에서 모닝과 경쟁하고 있는 폭스바겐이 업이란 차종이 있습니다. 이 업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을 고려하면 레이의 배터리 용량은 35kWh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닝보다 약간 큰 차량 사이즈에서 크루스 기준 36.8kWh, 네트 기준 32.3kWh의 배터리 용량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아의 모닝, 레이, 현대차의 캐스퍼의 최고급 트림에 풀옵션 적용 시 각각 1,900만원, 1,785만원, 1,917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경 EV의 가격은 보조금 지원 후 2,100만원에서 2,200만원 정도가 된다면 구입 저항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터리 용량과 그 가격을 고려하면 이를 실현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 경차처럼 운행거리가 짧은 고객들을 위하여 배터리 용량을 작게 하면서 보조금을 받은 후 현재 경차와 같은 수준의 가격으로 만드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200km 이상의 항속거리로 보조금 지원 후 약 2,200만원 정도의 전기차 경 EV를 기대해 봅니다. 현대차 기아의 마케팅 상품기획 연구소원의 노력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